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올림푸스 1 8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강의 첫 번째 글은요,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인간은 무언가 하시든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그것을 선택을 하고 경험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강력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이런 글이죠. Choice is 선택은 at the core of human experience, 인간 경험의 핵심이다. At any age, 어떤 나이이든지, 이런 말이죠. 그 인간 경험의 핵심이래요. 인간이 살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경험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하죠. 선택을 하면 그것을 하면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 경험의 핵심이 곧 선택이기 때문에 인간은 선택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 This deep longing, longing은요, 원래 long이 긴, 형용사는 긴인데요. 동사는 열망하다, 오랫동안 갈망하다, 바래다 이런 뜻이거든요. 동사에다가 ing 붙여서 longing 그러면 갈망, 열망, 바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깊은 열망, 모하고자 하는 당신 스스로의 목적이나 믿음이나 그 활동을 선택하고자 하는 강한 바램은 어떤 나이든지 상관없이 중요하진 않아요. 이렇게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은 싸워지고 그 다음에 지켜집니다. 모든 가정에서 이런 갈망이 싸워지고, 그러니까 싸워진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게 쉽게 주어지지 않을 때 이걸 갖고 싶어 하기 위해서 그걸 안 주는 대상하고 막 싸우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particularly by children, 아이들에 의해서 특히 이렇게 됩니다. 싸워지고 그 다음에 지켜집니다. 자, 아이들의 부모, 그러니까 whose parents,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오죠.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있는데 이게 사실 이제 중학교 때 배워야 되긴 하는 건데 중학교 때 맨날 주격하고 목적격밖에 안 배워요. 그래서 소유격이 나오면 학생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나와져 있는 부분은 서술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애들이 못 쓰니까. 그쵸?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항상 앞에 선행사 있고요. 선행사의 명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격 뒤에는 원래 명사가 또 오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선행사의 명사가 뭐뭐 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 의해서 이 강한 선택하고자 하는 바람은 싸워지고 지켜집니다. 아이들에 의해서. 근데 무슨 아이들이냐면 역시 관계대명사니까 또 부연 설명밖에 안 하는데 어떤 아이들에 의해서 이런 것이 지켜지냐면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필수 욕구를 무시하는 그러한 아이들. 그렇죠? 자율성을 위한 그들의 필수 욕구를 무시하는 그들의 부모님들, 그렇죠? 그런 부모님들을 가진 아이들에 의해서 이러한 깊은 바람은 싸워지고 쟁취됩니다. 되셨죠? 좀 이해가 안 되시면은 질문하시면 좋겠네요. 자, opportunities to make choices, 선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은 일반적으로 증가합니다. with age and experience, 경험과 나이와 함께 증가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증가한다니까 부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사를 가지고서 동사를 꾸며주는 거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는 어른들이 더 많죠. 당연히 학생들보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항상 일단은 부모님들이 조금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것들만 하게 되는 거니까 스스로 선택을 하긴 좀 힘들겠지만 이제 뭐 대학생이 되는 순간 그 어른이 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권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러한 기회가 많아지죠.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나이와 경험과 함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아집니다. 자, 자 볼게요. A. give way to B. A는 길을 내줍니다. B에게. A가 B에게 양보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A가 있나요? 아니면 B가 있게 되나요? A가 자리를 B한테 양보해줘. 그러면 B가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B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의 뜻이냐면 A가 B로 바뀌게 되다. 그러니까 A가 없어지고 B가 그 자리에 있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total dependence는 의존성이거든요. of infants, 유아의, 그러니까 아기의 완전한 의존성. 부모한테 항상 의존을 하잖아요.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쵸? 그래서 유아의 이러한 의존성은 바뀌게 됩니다. to 이하, 뭐로 바뀌게 되냐? 욕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또 꾸며주는 부분이죠.
그죠? day by day, 매일매일 with increasing momentum, 증가하는 속도로 매일매일 바뀌게 됩니다. 아이의 의존성은 바뀌게 된다. 뭐로 바뀌냐면 욕구, 욕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무슨 욕망이에요? 선택하고자 하는 욕망이죠. To make choices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선택을 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뀝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서 내가 할게, 내가 고를게 이러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선택은 뭐냐면 choices인데,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로 바뀝니다. 근데 그 선택이 뭐냐면 about, 뭐에 대한 선택이냐면 what and when they want to eat. 그들이 언제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언제 무엇을 탐색하고 싶은지, 그리고 언제 무엇을 어떻게 그들 스스로를 표현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로 변하게 됩니다. 아이 유아기 때의 의존성은, 그러니까 앞에 위에 나온 말하고 똑같죠? 3번하고요. 나이가 들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가한다.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증가한다. 그걸 똑같은 말이잖아요. 어렸을 때 유아기 때 의존성이 나이가 먹음에 따라 자기가 표현하고 싶고, 언제 먹고 싶고, 언제 탐험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스스로 선택하고 싶은 그 욕구로 변하게 된다. The maturing process, 성장 과정은 about, 성장 과정이라는 것은 뭐에 관한 것이다. Growing the ability,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하고 똑같다. 무슨 능력이에요? Make choices for oneself,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선택을 만드는 능력을 성장시키는 것이 곧 성장 과정이다. 인생의 성장 과정이다. 그리고 it is crucial, 또한 가주어니까요. 무슨 중요하다. For their development, 그들의 발전과 성장에 중요하다.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대디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Kids at early ages,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많은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대요. 근데 무슨 기회냐면 to make choices and learn from them. 선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들로부터, 그래서 그것들은 뭐예요? 선택들이겠죠. 선택들, 그러니까는 opportunity 있으니까 them 쓰는 거죠. themselves 쓰시면 안 됩니다. themselves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주어하고 동사가 다르니까 아이들이 그걸로부터 배우는 거죠. 근데 그게 아이들이 아니고 그것은 선택들이니까요. opportunity일 수도 있고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 어차피 비슷한 말이니까, 똑같은 말이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아이들의 발전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다. 되셨죠? 그래서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들은 있다. 인간 경험의 핵심적인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의 필수 욕구를 무시하는 부모를 가진 아이들이 그 선택하고자 하는 갈망을 더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나이가 들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 유아기에서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는 예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하대요.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뭐 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어린 시기서부터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 선택 아니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로부터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글이었죠. 되셨죠? 크게 어렵진 않죠? 설명서를 보지 않는 사람들의 성향. 여러분들 아이폰 스마트폰 아무거나 전자기기를 샀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항상 그 설명서가 들어가져 있어요. 근데 설명서 보는 사람 있나요? 설명서 봅니까? 잘 안 보죠. 정 모르겠으면 설명서 보는데 제품을 사면 그 제품 설명서부터 꺼내가지고 설명서를 다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용하는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 제품을 한번 켜보고 사용을 해봐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 상품이 뭐든지 간에 설명서를 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성향에 관한 글입니다. A lot of us, 많은 우리들은 feel like doing. 자, feel like 동사 ing는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다. 좀 구어적인 표현이에요. like 다음에 동사 ing 오는 것이 조금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Something different. 자, 영어에서 thing, one, body 이런 것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게 있죠. different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different 이렇게 써야지 맞다라는 거. 그래서 무언가 다른 것을 하고 싶은 기분이 들기도 한다. 연구는 보여줍니다. 주어가 동사라는 것을. People do not like to read instructions. 설명서를 사람들이 읽지 않는다.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많은 연구는 보여줍니다. 그리고 much of what do we read?
이거 목적어가 지금 나왔는데요. 원래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목적어 먼저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쓰고 뒤에 있어야 될 것이 앞으로 나오는 것을 도치라고 하는데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해석은 그냥 뭐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사람들은 설명서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much of what do we read? 우리가 정말 읽는 것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못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설명서를 읽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만약에 읽었다고 할지라도 읽은 것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아니면 이해하지 않는다. 설명서 봐도요, 그 무시하고 마치 안 읽은 것처럼 그리고 읽어도 모른다고요. 자, 되게 웃긴 말인데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We read, what we read, 우리가 읽은 것. 그럼 두가 왜 붙었냐? 강조죠. 우리가 정말 읽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in one test, 하나의 실험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해보게 되는데요. 여기 실험은 뭐에 대한 실험일까요? 배고픈 사람들이 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 뭐 이런 건가요? 아니죠. 친구하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하더라. 뭐 이런 실험인가요? 아니죠. 사람들한테 설명서 주고 읽어보라고 할 때 읽는다고요? 안 읽는다고요? 안 읽는다고. 그 실험이겠죠.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실험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지. 그럼 되게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실험에서 24명의 어른들이 were asked, 요청되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물어본 게 아니고 물어봐 줬어요. To wire, 연결하라고요. Common household electrical plug, 흔한 가정용 전기 플러그를 연결하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실험에서요. 자, 24명의 어른들이 only 10 of the 24, 24명 중의, 그러니까 24명 중에서 오직 10사람만이 even bothered, 귀찮지만 했습니다. 뭘 했냐면 to look at, 봤습니다. instructions, 사용 설명서를 봤습니다. 선생님 10명 봤대요. 이러지 마시고요. 24명 중에서 10명 본 거는 반수도 안 되잖아요. 그쵸? 한 40% 됩니까? 그럼 대다수가 안 본다라는 거죠. 그쵸? 자, and of those 10, 자, of 명사 이렇게 나오면서 끊기게 되면은 부사로 쓰일 때는 뭐뭐들 중에서, 즉 이 10명들 중에서조차도 7명은 참조했습니다. 설명서를. 뭐 하기 위해서 참조했냐면 only to check the color coding, 색깔 구분, 오직 색깔 구분만을 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24명 중에 10명이 설명서를 보고 14명이 설명서를 안 봤어요. 그런데 그 설명서를 봤던 10명에서 7명도요, 꼼꼼하게 읽은 게 아니고 그냥 그 전기 코드 색깔, 빨간색은 이거고 파란색은 이거고 노란색은 이거구나, 뭐 이것만 딱 보고 넘어갔다라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단하게 색깔만 확인하기 위해서 설명서를 봤습니다. For the electrical wires의 색깔 정보만 확인하기 위해서 the rest of the information, 그 설명서 안에 들어가져 있는 그 나머지 정보들은요 was ignored, 무시되었습니다. 그들이 읽은 거 아니면 그 설명서에 들어가져 있는 거 무시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for example, not surprisingly, 둘 다 접속 부사거든요. 접속 부사를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요. 접속 부사를 자꾸 외우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접속 부사는 왜 나오는 겁니까?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관계를 잡아주는 거잖아요. 일반 진술을 했고 여기서 이제 실험에 예시가 들어가는 거니까 for example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not surprisingly도 놀랍지 않게도 앞문장하고 뒷문장하고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설명서 봤다고요? 안 봤다고요? 실험에서? 안 봤다고요? 그럼 놀랍지 않게도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테스트에서 실패했습니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시고 그 글 안에서 얘네 기능을 확인을 해서 암기를 하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시고 암기도 잘 되실 겁니다. 자,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그 설명서들이 unusually, 그러면 뭐 이상하지 않게도 라기보다는 아주 중요하게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하게도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중요하게도 중요할 때조차도, 그러니까 아주 독특하게 특별하게 중요할 때조차도 사람들은 pay them little attention, 그러면 주목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them이 누구예요?
them instructions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 설명서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 주어하고 목적하고 똑같을 때 self 쓰는 건데 주어하고 목적하고 지금 다르죠? 왜? 주어는 사람이고 them은 설명서니까요. 그러니까 selves 쓰시면 안 돼요. themselves 나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attention 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는 것은 아니고 s가 붙어있으면 셀 수 있는 거고 명사에 s가 안 붙어져 있으면 셀 수 없는 겁니다. 셀 수 없는 거하고 같이 little을 쓰는 거죠. little 플러스 셀 수 없는 명사. few를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few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 쓰는 거거든요. 자, as the authors of the electrical plug study noted, 이 사람이 말하듯이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어떤 전문가가 말하듯이 어떤 학자가 말하듯이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중요하겠죠. 어떤 전문가가 말하는 것은 내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말한 것을 인용을 하는 거니까요. 인용구는 항상 중요하죠. 근데 누구의 말을 인용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even in the case of quite unfamiliar task, 꽤나 익숙하지 않은 일의 상황에서조차도 사람들은 prefer, 선호합니다. to act, 행동하는 것을 rather than 뭐 하는 것보다 reflect. reflect는 반영이거든요. 반영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선생님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reflect 단어사전 찾으면 반영밖에 안 나와요. 이게 영어 공부에 조금 어려운 점이죠. 반영이긴 합니다만 영어 단어하고 한글 단어하고 그대로 매칭되진 않아요. 이 전체적인 글상에서 의미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요. 여기서 반영은 무슨 뜻이냐면 이 그 설명서를 읽은 다음에 읽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반영입니다. 그쵸? 내가 본 것을 보고 지식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반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영은 당연히 그 설명서 읽기예요. 설명서를 읽는 것보다 그냥 바로 즉시 행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더라. 어떤 때조차도요. 익숙하지 않은 일에서조차도 그 정도로 사람들이 설명서를 안 본다라는 글이죠. 되셨죠?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그 밑에 한글 해석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뭐 우리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요. 설명서 잘 안 보니까요.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특성. 인간들은 굉장히 변화를 원해요. 그쵸, 여러분들? 자, History of Animal Species. 다른 동물 종의 역사는 보여줍니다. 두드러진 유사성을요, 같음을요, in behavior, 행동에서. 다른 동물들은요 보여준대요. 유사성을. 그러니까 항상 역사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오랜 시간에 걸쳐서도 동물들의 종은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잘 나타난다. 무슨 말이냐면 bird, 새인데요. 뭐 하는 새입니까? building, 짓는 새죠. 짓고 있는 중인. 그죠? Its nest today, 오늘날 그 새의 둥지를 짓고 있는 새는 PP 쓰면 안 되죠. 그쵸? 뭐를 짓고 있는 중인, 능동의 말로 써야 되니까 오늘날 자신의 둥지를 짓고 있는 새는 will do it, 그것을 할 겁니다. 미래에 할 거라고요. 여기서 it은 둥지 짓기겠죠. building the nest가 되겠죠. 그것을 할 겁니다. in almost exactly the same way,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the same way 명사처럼 보입니다만 방법으로라는 부사거든요. 그러니까 부사를 꾸며주기 위해서 exactly가 좀 들어가고 있고요. exact 쓰시면 안 돼요. 선생님, 형용사가 명사 꾸며주는 거잖아요. 이거 명사가 아니라니까요. 방법으로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부사가 부사 꾸며주니까 exactly가 들어가는 거고, 또 여기 부사를 almost, 거의 거의 동등하게 동일하게 똑같이 여기도 부사 almost 쓰는 거죠. most는요, 이거 형용사예요. 대부분의 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almost exactly the same way,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둥지 짓기를 할 겁니다. 오늘날 둥지 짓는 새는 나중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둥지를 지을 겁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냐면 that the bird did it yesterday, 그 새가 둥지 짓기를 했던 방법, 똑같은 방법이겠죠? 어제, 말은 어제지만 예전에입니다. 예전에 새가 둥지를 지었던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날 새를 짓는 새는 나중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랬고 새는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year ago, even thousands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요. 똑같은 동작을 한다고요. 그쵸? 새가 갑자기 나뭇가지로 집을 짓다가 갑자기 사람이 벽돌로 집을 짓는 거 보고서 벽돌 갖다가 집 짓고 그러진 않을 거잖아요. 자, and one can be quite sure. 한 사람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냥 아무나 막연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that 주어가 동사한다고. Birds will continue. 새들은 똑같이 계속해서 할 거라고요. In the same way. 똑같은 방법으로요. Thousands of year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이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할 거라는 것을 우리들은 확신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뭘 계속해요? 집 짓는 거죠. 그렇죠? 우린 그것도 알고 있죠. 그렇죠? 자, all humans, even the higher apes. ape라는 것은 유인원, 그 침팬치, 원숭이 이런 애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유인원의 모든 동물들. 근데 유인원은 또 뭐냐면 부연 설명 나오고 있죠. closest human. close 그러면 가까운이죠. 네, 최상급이 나온 거죠. 가장 가까운. 인간과 가장 가까운. in intelligence. 지능면에서도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그 유인원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은 이게 다 주어져 지금. 길죠? 꾸며주는 부분 괄호 2개나 묶여져 있으니까 모든 동물들은 보여줍니다. 유사성. 똑같은 그 행동에서의 방법을요. over vast stretches of time. 시간의 넓은 범위에 걸쳐서 행동에 있어서의 유사성을 보여줍니다. 선생님, 행동에 있어서가 안 나왔는데요? 아니, 이해해보면 그렇잖아요. 뭐에 있어서의 유사성입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Man is different. 자, 이제 결국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인간은 다르다. 그쵸? 주제가 이거잖아요. 변화를 추구하는 인간의 특성. 동물들은 다 맨날 똑같이 행동한다. 아주 옛날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랬고 미래도 그렇다. 근데 인간은 다르다. 인간은 맨날 똑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변화를 추구한다. Change is a general characteristic.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변화는 of human thought, human action, human development. 인간의 생각, 인간의 행동, 인간의 발전의 그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변화라는 것이. 항상 인간은 변화하기를 원하죠.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고요. 자, a house built today. 오늘날 지어진 집은, 그쵸, 뭐뭐 되어진 집은 quite different from one. 꽤나 다릅니다. 하나로부터. 여기서 하나는 one, house를 받고 있는 말이에요. 원도 대명사입니다. 그쵸? 입만 대명사가 아니고, 자, 원도 대명사예요. 자, 오늘날 지어진 집은 집과 다릅니다. 근데 무슨 집이냐면 관계대명사 나오고 있죠. That was built thousands of years ago. 수천 년 전에 지어졌었던 집하고 다릅니다. 그쵸? 요새는 아파트고 수천 년 전에는 그냥 빌딩이고 뭐 초가집도 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Or even a few decades ago. 수십 년 전에 지어진 집들하고조차도 다릅니다. 이게 이제 10년 단위가 데케이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십 년들이 되겠습니다만, 맞죠? 요새 지어진 집하고 20, 30년 전에 지어진 집하고 보면 좀 달리기도 하죠, 여러분들. 훨씬 더 요새가 세련됐으니까. 이런 것도 맞죠? 예전에 봤었던 TV하고 요새 보는 TV하고 다 다르잖아요. 예전에 사용했던 전화기하고 요새 사용하는 전화기하고 다 다르고, 인간은 항상 뭐 다른 것을 추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 발전하는 거고요. 인류는요. 자, and we can be certain that.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that 뭐가 뭐뭐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주어가 얘죠. 그리고 동사가 이거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집이 뭐뭐일 거라고. 집이긴 집인데 지어진 집이죠. 20 아니면 30년 from now,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후의 집이 will differ, 다를 거라고요. greatly, 크게 다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사를 써서 동사를 꾸며주고 있고요. from one built today, 오늘날 지어지는 집으로부터 되게 다를 거라고요. 미래에 지어지는 집이. 되셨죠? 어려운 글 아니죠,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거고요. 변화는 인간의 중요한 특성이다.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자, 한글 해석도 한번 보시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서 벌써 마지막 글이네요. 되게 짧습니다. 자, 앵커 역할을 하는 물건, 앵커. 자, 앵커는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앵커라는 거 들어본 적은 있으시죠,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듣는 것은 사실 뉴스 앵커죠. 뉴스 앵커는 뉴스를 진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뉴스를 계속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앵커는 영어고요. 전자사전 찾아보면 닷이에요. 닷. 뭔지 아시죠? 배를 고정하는 장치, 닷, 고정 장치. 이거 닷이죠. 이게 앵커입니다. 이거 영어예요. 자, D1 사이코피직스 털 정신물리학적 용어 이거 다 필요 없고요. 아무튼 전문 용어인데요. 누구 위에서 있는 용어냐면 on the lips 누구의 입술 프라다 매장 여러분들 그 고가 가방 프라다 아시죠? 프라다 매장 매니저의 입술 위에 있는 무슨 말이냐면 이 직원이 맨날 말하는 용어. 자, 프라다 매장의 그 매니저가 항상 말하는 단어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앵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앵커라는 게 있다. 앵커 역할을 하는 물건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In the luxury trade 명품 샵에서 그것은 앵커인데요. 이제 이 소재가 앵커니까 다 웬만해서는 앵커에 관한 얘기입니다. 앵커는 설명합니다. 놀랍도록 비싸게 가격되어진 상품을요. 알티클은 글이지만 여기서 갑자기 글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프라다 매장의 명품 매장의 글 이거 웃긴 거예요. 알티클은 상품입니다. 상품, 물품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앵커라는 것은 이 고가 명품 매장에서 굉장히 높게 가격되어진 상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또 이제 명사 뒤에 PP 과거분사구가 붙으면서 이 상품이 먼저 꾸며주고 있죠. 진열되어진 mainly 주로 뭐 하기 위해 고객들을 조작하기 위해 조종하기 위해 속이기 위해 진열되어진 굉장히 고가되어진 상품을 설명합니다. 이 대신 앵커고요. 되셨죠? 그러니까 앵커라는 것은 고정장치인데 명품 매장에 있고 명품 매장에 존재하죠. 가격은 말도 안 되게 비싸죠. 왜 그게 진열되어져 있어요? 손님들을 조작하고 속이기 위해서. 되셨죠? 이게 그 정의니까는 이 부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앵커의 정의. 자, 앵커 is for sale. 앵커는 판매를 위한 거긴 해요. 이게 판매를 위한이고요. 여러분들 for sale도 있고 영어에서 on sale도 있거든요. 그래서 on sale은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가격을 깎아주는 중인 이런 뜻이에요. 정말 세일 판매 중인. 그리고 for sale은 그냥 판매 중인 이런 뜻입니다. 두 개가 좀 혼동스럽죠. for sale, on sale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판매를 위한 거긴 합니다. But it's okay. 괜찮습니다. If no one buys it. 아무도 그것을 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굉장히 가격이 높으니까 아무도 그것을 안 사도 근데 괜찮긴 해요. 판매될 수 있긴 합니다만. It is. 여기서 it은 둘 다 앵커죠. 앵커는 is there. 그곳에 있어요. 명품 매장에 있습니다. For contrast. 대조. 비교를 하기 위해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죠. 앵커는 비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다. 뭐랑 대조할까요? 이 가격이 되게 비싼 이 상품은 뭐랑 비교를 대조가 되기 위해서 있을까요? 다른 물품들. 앵커는요, 만듭니다. 모든 것은 그냥 아무거나 모든 게 아니고 그 앵커가 있는 상점에 다른 상품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른 상품들을 look affordable, 지불 가능한, 안 비싸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by comparison, 비교를 통해서 안 비싸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자, look 다음에 형용사 아시죠? look affordable, 여기서 ly, affordably 쓰시면 안 돼요. look 다음에 형용사니까 안 비싼 것 같은 상태로 보이도록 만듭니다. This has been a strategy.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앵커는 전략이었어요. That goes back to the 17th century. 17세기까지 고백 거슬러 올라가는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은 전략이었습니다. 자, 파코 언더힐 대문자로 나왔으니까 사람이죠. The author of the book Why We Buy 대문자니까 이름이고요. 왜 우리는 사는가 라는 책의 저자인 파코 언더힐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17세기부터 항상 있었던 전략입니다. 요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는 되게 옛날이죠. 왕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 You sold one thing. 만약에 당신이 하나를 팔아요. 왕에게.
왕에게 무언가를 팔 때 싸구려를 팔겠어요? 되게 비싼 물건을 팔겠어요? 되게 비싼 물건을 팔겠죠. 그쵸? 이 되게 비싼 물건을 그러면 아무나는 가지나요? 못 가지나요? 쉽게 가지지 못하겠죠. But everyone in court, 그러니까 왕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더 가격이 낮은 것을 항상 가졌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일단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다시 앵커를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냥 좀 그림을 그려서 앵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물건을 파는 매장이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프라다 매장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신발이 있네요. 신발 가격이 20만 원이에요. 비싸죠? 비싸잖아요. 티셔츠가 한 벌 있어요. 티셔츠 한 벌이 10만 원이네요. 비싸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렇게만 있으면 이 매장에 가서 이거 사올 것 같아요? 안 사올 것 같아요? 안 사오죠. 신발 20만 원, 옷 그 티셔츠 한 벌 10만 원 이거 누가 사겠습니까? 근데 이 매장에 뭐 백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이거 보니까는 1억 2천이야. 1억 2천. 1억 2천만 원. 그럼 얘가 터무니없이 비싸죠. 그러면 와 되게 비싸다. 되게 예쁘네. 가격 장난. 와 되게 비싸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 신발이나 이 옷을 10만 원, 20만 원 이거 봤을 때 심리적으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되게 싸네. 갑자기 오징어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안 비싸다. 야 이거는 하나 사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내가 이거를 못 사는데 이 정도는 살 수 있지.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나는 거지가 아니니까 나는 능력 있는 놈이니까 이렇게 비싼 건 못 사지만 이런 거라도 좀 사갈 수는 있다. 이러면서 사갈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가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되게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앵커가 없다고 치면 앵커가 없는 가게에서 가격이 높은 상품들은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은 거의 안 팔릴 거예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 팔릴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앵커를 갖다 놓게 되면 손님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뭐 다 살펴보겠지만 얘를 보는 순간 이 1억 2천 가격을 보는 순간 되게 싸 보인다고요. 이 상품들이. 그러면서 이 상품들을 사갈 확률이 크다고요.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물론 뭐 다른 데서 티셔츠 5,000원 파는 거 보면 비싸 보이겠지만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얘네가 싸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간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앵커의 역할이죠. 정리는요. 앵커의 비싼 가격이 해당 매장의 다른 물건들의 가격이 싸 보이도록 만들어서 고객이 그것을 구매하도록 만드는 전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7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만약에 500불짜리 백이 있다라고 한번 봅시다. 이거 앵커예요. 윈도우. 뭐 사실 500불이면 비싸지는 않지만은 500만 원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 500불짜리 백이 있습니다. And when you walk away with 당신이 함께 나오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매장에 가서 500불짜리 백이 있긴 하지만 이 매장에 갔다가 당신이 들고 나오는 것은 티셔츠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티셔츠 상점은 티셔츠만이라도 판 거예요. 상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 티셔츠밖에 없었으면 안 살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매장에 갔는데 비싼 가방을 보면 얘가 싸 보이기 때문에 이거라도 사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상점 입장에서는 좋잖아요. 못 팔 수 있었던 티셔츠를 파는 거니까. 그렇죠? 물건 판매 성공 예시가 지금 티셔츠인 거예요. 가질 수 있는 싼 것이고요. 앵커는 가질 수 없는 비싼 것. 가질 수 없는 비싼 것을 봤는데 그것은 못 사고 대신에 가질 수 있는 싼 것은 사서 나온다 라는 거. 7번 예시는 쉽죠? 6번으로 다시 한번 가면서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왕에게 되게 비싼 물건을 뭐 팔거나 그렇게 한다면 가질 수 없는 비싼 것이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못한 거 왕이 가진 되게 비싼 건 사진 못하지만 그 대신 가질 수 있는 한도에서 싼 것들은 뭐 사게 된다. 6번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 안 하셔도 됩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차피 예시기 때문에. 근데 뭐 그렇다라는 걸로 보시면서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한글 해석도 한번 보시고요. 뭐 한글 해석 봐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이 왕에게 한 가지를 팔았다면 궁정의 모든 사람들은 그보다 못한 것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은 되지만 이해는 안 될 수도 있죠. 이 부분이 앵커고 이 부분이 앵커로 하여금 조금 싼 물건을 비교되는 싼 물건을 판매한다. 이런 부분이니까요. 되셨죠? 자, 그러면 OX 문제 정답도 맞춰보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